참고로 전작 아이폰 14 프로는 2.17mm로 삼성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3는 1.95mm라고 하니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 상하 좌우 사면 모두 동일한 베젤 두께를 보여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갤럭시 S23, 샤오미 13과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상단보다 하단 베젤의 폭이 좀 더 두툼하기 때문에 대칭미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 상하 좌우 베젤이 대칭이 되는 시메트릭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급 베젤리스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얘기이니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갤럭시 대비 아이폰의 열세였던 부분인데 차기 모델부터는 이와 같이 역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이폰만 사용했던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한 체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테크에 진심을 다하다 테크 요정 비티크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애플페이가 3월 21일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무려 100만 개의 토큰이 발행되었다고 하니 엄청난 인기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유독 참여도가 높은 애플 유저의 특성과 대세에 민감한 한국인의 습성이 더해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인증샷 릴레이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최근 아이폰 14 옐로가 신상 컬러로 출시되었지만 디자인 스펙과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색상 다변화 모델에 불과하기 때문에 차기 아이폰을 기다리신 분들이 많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 발표가 예정된 아이폰 15 시리즈는 전작보다 훨씬 더 드라마틱한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드웨어 스펙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일 IT 전문 매체 맥루머스에서 중국 웨이보를 통해 유출된 아이폰 15 프로의 CAD 이미지가 공개되었고 유명 IT 팁스터 소니 딕슨 역시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5 시리즈의 전면 유리 패널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왜 아이폰 프로 맥스를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고 최신 루머를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루머는 초슬림 베젤입니다. 소니 딕슨이 올린 아이폰 15 시리즈의 전면 유리 패널을 보면 일반 모델에 비해 프로 모델의 베젤이 확연하게 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치로 주장한 팁스터가 있으니 바로 아이스 유니버스입니다. 지난 17일 트위터를 통해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샤오미 13이 보유한 너비 1.81m 베젤 기록을 갈아치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버 플레이트 블랙 베젤의 폭은 1.55mm에 불과하다고 하니 그야말로 초슬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작 아이폰 14 프로는 2.17mm로 삼성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S23는 1.95mm라고 하니 확실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아이폰 15 프로 모델 상하 좌우 사면 모두 동일한 베젤 두께를 보여줄 것이라는 대목입니다. 갤럭시 S23, 샤오미 13과 같은 안드로이드 폰은 상단보다 하단 베젤의 폭이 좀 더 두툼하기 때문에 대칭미가 떨어집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프로의 경우 상하 좌우 베젤이 대칭이 되는 시메트릭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역대급 베젤리스 아이폰이 출시된다는 얘기이니 무조건 기다려야 하는 이유로 충분하지 않을까 싶네요. 갤럭시 대비 아이폰의 열세였던 부분인데 차기 모델부터는 이와 같이 역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아이폰만 사용했던 유저 입장에서는 상당한 체감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각적인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기다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 15 시리즈 4개 모델 모두 아이폰 11처럼 모서리 부분이 라운드 처리가 될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하지만 아이폰 15, 15 플러스와 같은 일반 모델은 프로와 프로 맥스와 달리 베젤 두께가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만큼 애플 특유의 급난 후기는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두 번째 루머는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입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와 같은 기기를 보면 볼륨 확대, 축소 버튼이 각각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유출된 아이폰 15 프로로 추정되는 사진을 보면 마치 갤럭시처럼 길쭉한 하나의 버튼이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르는 위치에 따라 볼륨이 조절되는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07년 출시된 아이폰 1세대부터 있었던 음소거 스위치가 방향을 전환하는 방식에서 누르는 형식으로 바뀔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이폰 15부터 물리 버튼 대신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으로 바뀌는 게 결정적이었다고 봅니다. 버튼을 직접 누르지 않고 작은 진동으로 누르는 메커니즘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체형 볼륨 버튼이 훨씬 더 유리한 것이죠. 또한 사용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음소거 버튼 역시 누르는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더 낫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애플 정품 케이스를 장착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양손으로 조작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이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번거로웠는데 확 달라진 버튼 설계의 변화로 한 손 조작이 좀 더 편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베젤과 달리 버튼은 아이폰 15 프로뿐만 아니라 일반 모델에도 적용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 어떻게 나올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루머는 티타늄 프레임입니다. 최근 유출된 소식에 따르면 아이폰 15 프로의 두께는 기존 7.85mm에서 8.25mm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아이폰 4S 두께의 경우 9.3mm까지 기록한 적은 있지만 이후 모델은 보통 슬림함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아쉬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카툭티라고
불리는 카메라 범프가 작아질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장일단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스테인리스 스틸이 아닌 티타늄 소재가 적용된다면 역대 가장 가벼운 6.7인치 프로급 모델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등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애플의 성향을 봤을 때 중요한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배터리 사용 시간에 타협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니 스마트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휴대성이 상당히 강화되는 셈입니다. 과연 스테인리스 스틸처럼 고급스럽고 매끄러운 광택을 최대한 낼 수 있는 방향으로 갈지 매트한 무광의 질감을 내는 방향으로 갈지가 상당히 궁금해지는데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아이폰 15 프로 맥스가 애플워치 울트라처럼 새로운 네이밍으로 변경될지 아니면 기존 네이밍을 그대로 유지할지는 출시될 때까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루머는 USB Type-C 포트입니다. 아이폰 15 시리즈에도 라이트닝 케이블처럼 NFI 인증을 적용해 충전 속도에 차등을 두는 전략을 도입한다는 루머입니다. 이미 테크중 비티크에서 수차례 예고해드린 것처럼 USB Type-C가 적용될 것이라는 게 이미 중론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후의 USB Type-C 표준화 시점보다 훨씬 더 빠르게 조기 적용이 이루어지는 셈인데 이는 애플이 모종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충분히 해석될 수 있을 듯 합니다. 라이트닝에서 USB Type-C로 전환이 되지만 고속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애플 정품 케이블 또는 MFI 인증을 받은 서드파티 케이블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일부에서는 이러한 차별을 두는 것에 대해 EU 법률 위반일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는 중입니다. 하지만 법적 분쟁의 경험이 있는 애플인 만큼 법적 검토를 통해 우회할 수 있는 틈새를 발견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측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하튼 아이폰 15 시리즈 전 모델에 USB Type-C로 전환되는 건 사실상 기정사실로 보여집니다. 또한 프로 모델에 한해 썬더볼트 3를 지원해 일반 모델과 차별화를 깨할 것이라는 루머도 나오고 있습니다. 잔망경 카메라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8K 동영상 촬영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1테라 이상의 대용량 모델을 사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의미 있는 변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루머는 출고가입니다. 소위 잔망경 렌즈로 불리는 폴디드 줌 카메라 이외에도 3나노 공정의 A17 바이오닉 칩, 8기가 램, 티타늄 프레임 등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7년 출시된 아이폰 X 이후 6년 만에 가격 상승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소 100달러에서 최대 150달러의 가격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만약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기존 최고 용량인 1테라 스토리지 옵션이 적용되면 1700달러에서 1750달러 정도에 형성될 것이란 예의가 됩니다. 특히 프로 모델에는 8K 동영상 촬영, 썬더볼트 3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아이폰 최초로 2테라 용량이 추가될 여지도 배제할 수 없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선택할 수 있는 최고 옵션은 2000달러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텍스를 배제하고 보면 보통 아이폰은 1달러당 1,500원에 형성되기 때문에 한국 가격으로 300만원 전후로 형성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폰 14 프로 맥스 기본형이 175만원에 나온 것을 봤을 때 아이폰 15 프로 맥스 기본형은 200만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는 128기가 용량이 사라지고 256기가 용량부터 시작한다면 일반 모델과 가격 격차가 벌어지더라도 프로 모델의 쏠림은 오히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프리미엄 폰에 대한 선호도가 유독 높은 한국에서는 이번 애플페이 특수로 인해 애플워치 울트라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를 마치 세트 아이템처럼 깔맞춤하려는 유저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슬림 베젤, 솔리드 스테이트 버튼, 티타늄 프레임, 그리고 썬더볼트 3 USB Type-C 포트와 같은 금나누기의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역대급 가격으로 출시하더라도 충분한 교체 수요를 이끌어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잘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테크중 비티크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